중국에서 생활을 하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의 의료 서비스를 미리 알고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중국은 병원이 1급, 2급, 3급 급수별로 나뉩니다. 병상수나 자체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근거해서 상급 병원으로 판단. 제 경험상 상급 병원일수록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방문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병원은 대기 시간이 정말 길기 때문에 보통 1박 2일은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 근처에서 숙소를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도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가 유창하시면은 현지 병원을 통역 없이 방문해도 무방하나 사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대형 병원의 국제가 혹은 조금 더 내더라도 국제병원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문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최대한 줄이고자 전문 통역가가 상주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에 중의를 배우러 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한국인 의사 상주 병원을 찾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픈 증상을 한국어로 명확하게 전달하여 알맞은 처방을 받기에는 한국인 의사보다 편한 의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한국인 의사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요즘 그리고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게 중의원이라는 건데 중의가 중국 의학이 베이스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중의만 고집하지 않고 적절하게 혼합하여 진단은 한다고 하는데 저는 뜸이나 침 치료 이런 거는 정말 효과적으로 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의료 접수 줄이 길다, 복잡하다 라는 말을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방문하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접수를 먼저 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하오라는 접수 후 돈을 낸 다음 방문과에 가셔서 기다리시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대기를 했다면 지금은 기계로 접수 번호표를 받은 다음에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더라고요. 기계로 접수하고 휴대폰으로 대기 조회를 한 후 예전보다 시간은 적어지고 노쇼가 적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2시간에서 3시간 기다리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중약과 서약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여쭈어보는 의사분들이 계셨는데 한약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한약을 중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는 중약과 서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성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던 상비약들을 한국에서 들고 오는 거를 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렇게 특정 성분들이 함유된 약들은 신분증을 제출하여 특정 기간만큼 몇 개를 구입하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무분별한 남용은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타이레놀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한국보다는 관리가 엄격해서 조금 놀랬고요. 중국도 다양한 국제 브랜드들의 약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 약을 먹어야 한다면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성분을 함량을 체크 후 확인을 받고 현지에서 처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지에서 취업을 한다면 중국 현지 4대 보험을 내게 됩니다. 여기엔 의료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 금액이 사회보장카드로 들어온 후 저희는 그 금액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오로지 약국 혹은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은행에서 따로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당시 사회보장카드의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HR이 환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었고 저는 사직 후 그 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 후 생활을 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알면 좋은 팁들이라고 생각합니다.